그래프의 왕.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2차 함수 식에서 각 항의 개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따라서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학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뭐를 할 거냐면요. 우리는 y는 ax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2차 함수식에서 2차 항만 있는 함수식을 그려보겠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a가 1일 때인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요.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은 몇이에요? 0이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는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찬가지로 1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이 세 점을 찍어 볼게요. 0,0이니까 여기를 지나겠죠. 그리고 1,1도 지나니까 여기도 지나요. 자, 이번엔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그러면 여기쯤 지날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1이죠. 그럼 이번엔 x에다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y는 4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y는 4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x제곱이기 때문에 x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제곱을 하면 양수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다른 x값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계속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들도 찍어 볼게요. 2,4면 한 이 정도 찍히겠네요. 마이너스 2,4면 이 정도 찍히겠죠. 자, 3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x에다가 3을 넣은 값하고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은 값하고 y값이 같아요. 바로 9로 같죠. 자, 그럼 y값은 더 위에 찍히겠네요. 요 정도에 찍힐 겁니다. 얘는 요 정도에 찍힐 거예요. 그러면 요 점들을 이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포물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포물선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그래프의 특징을 몇 개 잡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은요. 이렇게 함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죠. 그때 이 변화가 생기는 지점, 이 지점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할 거예요. 꼭지점이라고 할 거고요. 그거 좌표를 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함수가 요거에 대해 대칭입니다. 바로 이 y축에 대해서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걸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대칭이 되는 y축을 뭐라 그러냐면 추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추계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y축은 x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x좌표가 0이니까요. 그래서 추계방정식은 x는 0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a 값이 더 커져요. 우리가 지금 a에다 1을 대입했는데 이번엔 a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2배가 되니까 예를 들어 x가 1을 넣으면 y값은 2가 되죠. 얘도 2가 될 거예요. 얘는 몇이 돼요? 8이 됩니다. x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8이 돼요. 자, 그럼 그래프의 y값이 2배로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이렇게 모두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즉, a 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 x를 넣었을 때 더 빨리 커지니까 y축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 말입니다. a의 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 있죠. 절대값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건 a가 양수일 때만 넣어본 거예요. 자, a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y는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위에서 그렸던 이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딱 반대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왜냐?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y값의 부호만 바뀌었기 때문에 아래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고요. 얘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 a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a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 그려진 포물선이라 그랬죠. 아래로 볼록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이게 우리 2차 함수 기본형의 간단한 성질들이고요. 넘어가서요, 우리가 표준형을 학습할 겁니다. 자, 우리가 원래 y는 ax제곱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y축을 그리고 x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얘가 지금 y는 x제곱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옮길 거냐면 x축으로 p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요.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 이쪽으로 p만큼 가고 이쪽으로 q만큼 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세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그렸던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x축으로 p만큼 옮기고 y축으로 q만큼 옮긴 이 파란색 2차 함수 그래프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원래 y는 x제곱 위에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합시다. x, y라고 하면 얘도 지금 x축으로 p만큼 가고 y축으로 q만큼 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점 q가 됐다고 합시다. 그 q의 좌표를요 제가 x', y'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x와 x'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x'은요 원래 x에 있던 점을 x축으로 p만큼 옮겼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가 지금 p니까 x점에서 p만큼 옮기면 여기 x'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옮겼기 때문에 y'은 y 플러스 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이 x'과 y' 사이의 관계식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x와 y 사이의 관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y는 x제곱이라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활용해서 x'과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요. x는 x'-p죠. y는 y'-q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q는 x'-p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표현할 때는 y는 꼴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q를 이항시켜주면 y'은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했던 이 평행 이동시킨 후에 함수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y는 ax 제곱 가지고 옮겼어요. y는 x제곱 가지고 옮겼어요. x제곱 가지고 옮겼는데 여기 만약 x제곱이 아니라 ax제곱이라면 여기 앞에 지금 a가 계속 달리겠죠. ax제곱, a.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 바로 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를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 눈에 꼭지점이 보이거든요. 자,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 몇에서 0,0이었던 꼭지점이 p만큼 가고 q만큼 가서 p,q로 가는 겁니다. 그럼 p,q로 갔으니까 꼭지점이 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걸 딱 보고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p가 꼭지점의 x좌표이고 뒤에 딸려 있는 플러스 q가
꼭지점의 y좌표 추구나. 요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축의 방정식은요. 원래 여기였죠. y축이었어요. 원래. 제가 녹색으로 할게요. 원래 y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로 갔어요? x축으로 p만큼 갔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다고 축의 방정식이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원래 x는 0이었는데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양만큼만 더해줘서 x는 p라는 축의 방정식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일반형이라는 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참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문제에서 x-2의 제곱 플러스 5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x-2를 0으로 만드는 x값 2와 뒤에 딸려있는 5를 꼭지점의 y좌표로 한다고 했어요. 아, 꼭지점 2,5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형으로 주면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이렇게 줘버리면 우리 상당히 곤란합니다. 꼭지점이 한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경우가 앞으로 정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시로 제가 뭐를 드릴 거냐면요. y는 2x제곱 플러스 2x-3이라는 2차 함수식을 드릴 겁니다. 자, 얘에서 꼭지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하느냐? x제곱의 개수로 묶습니다. 어떤 거를요? x제곱과 x의 항만요. 2차 항과 1차 항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죠? 플러스 x가 되죠. 괄호 닫고 뒤에 마이너스 3 그대로 달아줘요. 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상수항이 필요한지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x 플러스 a라는 식을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a의 제곱이죠. 자,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가 무슨 관계예요? 반으로 나누고 제곱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a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죠. 얘랑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x의 개수 지금 몇이에요? 1이죠.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분의 1이죠. 이번엔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을 더해줍니다. 4분의 1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더해주면 안 되죠. 우리 4분의 1을 그냥 식에다가 더해주면 다른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4분의 1을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바깥으로 빼줄 거예요. 근데 그냥 빼주냐? 안 되죠. 앞에 있는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지금 2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고요. 원래 마이너스 3이 있었고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에 요게 지금 뭐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로 x 플러스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뒤에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써 있었던 2차 함수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럼 우리 눈으로 꼭지점이 지금 보이나요? 꼭지점 어떻게 찾아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꼭지점의 x좌표고요. 뒤에 딸려있는 마이너스 2분의 7이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꼭지점 찾기 위해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지금 교재에 보면 이런 식들이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외운다기보다는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 이 꼭지점의 x좌표가 꽤나 자주 쓰입니다. 축의 방정식도 똑같아요. 꼭지점의 x좌표에서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 같은 값을 보이는 겁니다. 이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사실은 요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2차 함수의 식을 모르는데 그거를 문자로 잡고 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상황에 따라서 문자를 다르게 잡아줘야 돼요. 자, 제가 1번하고 2번은 비슷한 걸로 볼 거고요. 1번은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지는 경우고 2번은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는 경우예요. 축의 방정식도 어쨌든 꼭지점의 x좌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꼭지점이 딱 한눈에 보이는 형태로 y는 a의 x-b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놓게 됩니다. 자, x축과의 두 교점이 주어질 때는요. 예를 들어 알파랑 베타예요. 그럼 요거는 어떤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근이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인데 요거의 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놉니다. 요거의 근이 알파랑 베타면요. 우리가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은 y 값이 0일 때니까 어떤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 값이 알파 베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이렇게 두 근이 눈에 딱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프에 세 점이 주어지는데 이 세 개의 점이 어떤 꼭지점이나 x축과의 교점이나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 때는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고 a값, b값, c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이번엔 2차 함수 계수의 부호인데요.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식을 주고서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a, b, c. 자, 그랬을 때 a, b, c의 부호를 결정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a의 부호를 우리가 한눈에 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냐면 a가 양수면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합니다. 자, 이게 a는 양수인 그래프고 a가 음수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a가 음수인 거고 a가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면 a가 양수인 겁니다. a 판별하는 건 쉬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엔 b의 부호 판별하는 거 배워볼 건데 b의 부호는 지금 교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축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축의 위치가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죠. 그게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냐를 판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은 제가 아까 이건 외우고 가자 그랬죠. 그러면 걔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의 방정식이거든요. 이 빨간 선이. 그 y축의 왼쪽에 있으면 음수죠. 얘가 음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번에서 a의 부호를 판별을 했어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에 따라서 a 값의 부호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b의 부호도 지금 알게 됐으니까 a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b가 음수니까 b는 뭐예요? 양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a와 b 부호를 고려해서 b 값의 부호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a 값의 부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죠. 음수고요. 축의 방정식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y축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게 양수인 거예요. 근데 a가 음수죠. 얘가 지금 음수입니다. 음수. 그러면 여기도 음수고 여기도 음수네요. 그러면 두 개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양수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얻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번엔 CFO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CFO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y축과의 교점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고 써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그러면 x에다가 0을 대입해버리면 그때의 y값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c가 나오는 거죠. y값이 c가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0,c를 지나는 이차함수인 겁니다. 자, 0,c니까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바로 y축 위에 있는 점 c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값 자체가 c니까 교점이 이렇게 y축, x축 위에 있으면 c가 양수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고요. c가 밑에 있으면 c가 음수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ABC 계수의 부호를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그래프 예제 풀이 요거까지 하고 개념 예제 2개 정도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칠 건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개념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x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b의 꼭지점 좌표가 1,5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에서 우리가 꼭지점을 찾아줘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제가 뭐를 하라 그랬죠? 2차 항의 개수로 묶어주라 그랬어요. 3으로 묶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ax고요. 뒤에 상수는 그대로 냅둡니다. 그 다음에 2ax를 가지고 필요한 상수항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반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그냥 더하면 돼요? 빼야죠. 마이너스 a제곱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a제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앞에 곱해져 있는 3하고 곱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a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식을 한번 다시 써주면 3의 x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a의 제곱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인 마이너스 a가 꼭지점의 x좌표고요. 그 꼭지점 x좌표가 문제에서 1이라 그랬죠. 여기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a값을 알 수 있네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5a제곱 플러스 b가 꼭지점의 y좌표고 y는 마이너스 5a의 제곱 플러스 b고 얘가 뭐랑 같은 거예요? 5랑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구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란 걸 구했죠.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요, 우리가 b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b는 10이네요. 따라서 a, b의 값은 마이너스 10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2점 마이너스 4,21, 1,11을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차함수 식을 구해줄 거고요. 추계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차함수식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y는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1을 대입을 해주면 21은 9a 플러스 q라고 계산이 되고요. 1,11을 마찬가지로 또 대입을 해주면 11은 4a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해주기 위해 식과 식을 빼줄 거예요. 식과 식을 빼주면 10은 5a죠. 그러면 a는 뭐예요? 2입니다. q값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대입해서
여기 있는 식에다가 a는 2를 대입하면 21은 18 플러스 q네요. 따라서 q는 3인 거를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우리가 2차 함수식을 온전하게 구했어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요. x에다 뭘 대입해요? 0을 대입합니다. 그때 나오는 y값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인 것이죠. 그래서 y는 5라고 계산이 돼서 답은 0,5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 학습을 했고요. 복습 꼭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